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어제 수학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과학 선택 과목을 바꾸려는 분들이 재수하려는 학생 중에는 많아서 과학 선택 과목을 바꿀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 선택 과목을 바꿀 거냐 말 거냐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뚝심 어린 판단이 필요할 뿐인데요. 보통 고3 때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으로 최저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고, 다수의 학생들은 과학을 미루다 보면 언젠가 이후에 포기하는, 그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라고 해서 과학이 5등급, 6등급, 심하게는 7등급 이하로 나온 학생들도 많아요. 이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하지 않은 거니까 과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이번 수능에서 과탐의 선택 과목 비율은 투 과목은 거의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원 과목만 보면 생원이 32.5%, 지원이 33.7%인데 연초에 재수나 고3을 시작할 때의 비율은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6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면 급격히 생원과 지원으로 많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투 과목은 1% 안쪽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투 과목 필수를 없애면서 이제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계열에서 과학은 필수인데 과학 선택 과목 자체의 제한은 이제는 거의 없고, 일부 대학만, 서울대는 과탐 2 필수 응시 기준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과탐 응시에 원 과목 해도 되고, 원 과목, 투 과목 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을 해야 되고요. 가산점이 3점, 투 과목 두 개를 할 때는 가산점이 5점이긴 한데, 이 가산점 5점을 얻기 위해서 투 과목 두 개를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리 또는 화학을 원이나 투를 최소한 하나 응시해야 되는 서울대 학과들은 이렇게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이런 것들의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상당히 좋고 서울대를 올해는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특히 이과에 여러분들의 로망이 있다면 물리나 화학을 응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나는 연대를 꼭 가고 싶어, 그것도 논술로, 이러면 연대의 학과에 따라서 물, 화, 생, 지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23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년간 이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겠죠? 그리고 연대 수시 면접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 문제를 포함할 수 있고요. 아주대 의예과 논술 전형에서는 생명과학을 출제합니다. 이게 과학 과목에 따른 약간의 제한 상황이고, 나머지 대학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과학의 어떤 과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고, 과학 투 과목은 서울대가 과탐 투 필수 조건을 없애면서 이제 사실상 거의 선택하는 학생이 적고요. 서울대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과목을 선택해서 5점의 가산점을 얻는 것보다는 원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더 잘 맞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탐 과목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이렇게 있는데요. 지구과학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비교적 높고 생명이 그 다음, 화학, 물리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잘한다 혹은 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표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2등급 이하의 중상위권이나 중위권의 학생이고 점수가 그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다라고 하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여러분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다음은 과학 원과목의 특징인데, 이거는 제가 과학 선생님께 여쭤본, 그리고 과학을 공부해서 작년에 대학을 갔던 학생들의 의견이니까 맞다 틀리다의 느낌으로 보지 말고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는 물리법칙과 공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식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과목이고요. 암기량이 적고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2등급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는 등급 컷이 널뛸 때가 꽤 많대요. 까다로운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비교적 낮다라고
여러 학생들이 말했고요. 화학은 유기화학이 빠지면서 전보다는 쉬운 과목이 되었답니다. 시간의 압박이 생명과 함께 가장 심한 과목이고요. 기계적인 계산이 많아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 불리하고요. 스피드와 정확도가 동시에 필요한 과목이고, 화학을 내신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무턱대고 바꾸는 건 일단 비추라고 화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생명원은 킬러와 일반 문항의 경계가 가장 확실한 과목이고, 생명과학의 유전 부분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죠. 신유형이 많진 않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과목이랍니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높고요. 응시자가 지구과학과 더불어 제일 많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과목이고, 유전을 아예 포기하고 2, 3등급을 노리는 전략도 좋고, 최상위권이라면 만점을 노리는 전략도 좋겠죠. 지구과학은 보통 학생들이 많이 바꾸면서 지학으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간에 개념 완성이 가능하고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장점이 있고, 기본 점수를 따낼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요. 공부량도 적은 편입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꽤 많고요. 킬러의 난도는 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도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중위권까지는 쉽게 가지만 과학적 추론이 부족하면 1등급이 쉽지 않은 과목이고요. 표준 점수가 지구과학이랑 생명이 좀 높죠? 그리고 지구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그러면 과학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 선생님께 여러 번 여쭤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과학을 선택할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학 과목의 계산력은 수학과 관계가 있으므로 수학 실력이 뛰어나시다면, 얼마 정도가 뛰어나냐면 2등급이나 1등급 이상 정도가 되면 보통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과목을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등급 정도의 실력이라면 바꾸지 않고 그냥 하던 과목을 계속 공부해서 등급 향상을 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5등급 이하이거나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 과목을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무난하다. 바꿔서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과탐에서 보통 어려워하는 순위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물화생지 순으로 어려워합니다. 혹시 어떤 학생들은 사탐에서 과탐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탐을 결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꾸려고 할 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과탐 선생님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상담을 한번 받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